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문정원입니다. 장 막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함께 내일장 공략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성공 투자 전략 두둑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생방송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 본격적으로 수급 불패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이끄는 시장 추세 점검해 보고요. 또한 개인 투자자분들 방향성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외국인들 수급 포지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1위부터 5위 종목 오후 2시 기준으로 책정된 이 순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전선 테마가 좀 강세로 자리하고 있고요. 또한 네옴시티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장 좀 강세인데요. 또 2위 비철금속 이 테마가 조금 강세인 상황 속에 외국인들도 이 조일 알미늄을 포트에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바이오 시밀러 테마가 조금 오늘장 또 강세입니다. 에이프로젠까지도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 유입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전 사업 부문의 밸류에이션 강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장 금융주들 또 은행 업주들이 좀 강세장으로 좀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금융지주까지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세토피아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네오디뮴 연구자석 분말 생산 업체 지분을 취득했다는 소식에 오늘장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또한 6거래 연속 상승 중인 에코플라스틱도 오늘 2위로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휴마시스 7거래일 만에 반등 성공을 한 제약바이오 관련주고요. 소니드도 화학 관련주로서 오늘 외국인들이 포트에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기가레인 외국인들이 20만 주 이상 대량 매수세를 유입해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오늘장 주목하고 있는 코스피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여러 이슈가 좀 있겠지만요. 전 사업 부문에서 밸류에이션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쏠리고 있는데요. 함께 이슈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포스코 인터내셔널 저희가 많이 흔히 부르는 상사라고 부르고 있죠. 상사주들로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리포트에서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그 실적 전망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이 좀 많이 쏠리는 종목으로 이제 좀 보여지고요. 우선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 이제 1분기 기준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2,673억, 그래서 전년 대비 한 23% 늘어나는 또 시장 전망거 대비했을 때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실적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좀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미얀마 가스전이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이 미얀마 가스전 같은 경우가 투자 회수 비율이 낮기는 한데 판가가 상승하면서 내용이 좀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발전 같은 경우에도 발전이나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도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이제 마이너스 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딱 부러지게 한 가지 사업만 하는 회사보다는 매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앵커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전 사업 부문의 이제 밸류체인을 강화하는 이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제 가치랑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나는 것을 결국에는 한 가지 섹터로 묶어서 이제 시장에다가 더 어필을 하겠다는 거고요. 어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방향도 그렇게 가겠다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했을 때 그 키워드가 바로 친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친환경 가치 중심의 종합사업회사로 진화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 부분에서는 가스전을 추가 확보한다든지 터미널 사업 같은 것들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이제 밸류체인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친환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생에너지라든지 수소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추진을 한다는 겁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린 에너지용 제품이라든지 2차 전지 소재 조달이라든지 친환경 자동차 부품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이전과 다르게 앞으로 기업이 나아갈 방향이 조금 더 명확하다는 것이 좀 투자 포인트, 투자 매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포스코에서 발표했던 친환경 사업 통합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발표했던 것이 2030년까지 시가총액 23조로 거듭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23조로 하면은 지금부터 당연히 주가가 더 올라가야겠죠. 근데 회사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되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금 비전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제가 좀 첨언을 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최근에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일본에 있는 상사 주식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모으고 있거든요. 제가 앞서서도 상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에너지 자원을 이제 개발하고 그다음에 자원을 이제 유통하는 사업이 핵심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하게 보았을 때 그 에너지 그다음에 그 자원에 대한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방점을 두고 그런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국내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대표적인 상사주라고 할 수가 있고 비슷한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그런 워렌 버핏의 해안 또한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현재 오후 2시 기준으로 외국인이 오늘장 좀 관심을 쏟았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좀 다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전 사업의 투자 가치 강화에 나서겠다고 좀 선언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시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개인 투자자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함께 포트에 담아야 될지도 좀 의문일 텐데요. 한번 제시해 주시죠. 네, 우선 포스코 인터내셔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부분이 이제 오늘 이전에 상승했던 부분이 언제였냐면요. 작년 8월 정도가 이제 가장 높은 상승을 좀 보여주었었거든요. 작년 8월과 비교하면 작년 8월 고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당연히 작년 8월에 주식을 샀던 분들이 지금까지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가지고 있었다는 점 생각해보면 이 부분이 좀 매물대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매물대가 한 26,000원에서 28,000원 사이 정도가 주요 매물대가 될 것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접근하기에는 매물에 걸려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망하는 시각을 가지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망을 한다고 해서 이 종목을 손에서 떠나보내고 놓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이 매물에 부딪혀서 당연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조정이 나와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는 이제 23,000원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3,000원대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목표가 짧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오늘 고점인 26,500원 목표가로 놓고요. 손절가는 지금 최고 하단 가격 이탈하는 가격인 2만 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 20% 가까이 좀 치솟고 있는 현재 구간에서는 관망세 유지하셨다가 조정 시 이 23,000원 부근에서 좀 분할 매수 잡아주셨고요. 또 26,5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고 2만 원 손절가 이렇게 좀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에서 이 외국인들 주목했던 세토피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취득 소식이 조금 가장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선 이제 KC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뭐를 하냐면 히토류용 이제 연구 자석. 저희가 히토류라는 것이 이제 희귀한 흙을 이야기하는 거고, 희귀한 광물, 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네오디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네오디뮴을 활용하면 연구 자석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 자석이 어디에 활용되느냐? 바로 전기차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생산되는 것이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갈등에 있어서
중에서 중국이 쓸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세토피아 세부적인 내용부터 좀 보자면 이 네오디뮴 연구 자석의 이제 분말을 생산하고 있는 KCM이라는 회사에 이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1차 매입분이 약 31% 정도였고요. 2차 매입분도 30% 정도.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내년 3월까지는 이제 인수를 이제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 사업을 하나 추가한다는 데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토피아는 기존하고 접근 방식이 좀 달라지겠죠. 뭐 히토류 관련주라고 보통 이렇게 엮어도 될 법한데요. 결국 이제 히토류 관련주가 시장에서 가장 뭐 대표적인 것이 뭐 유니온이라든지 노바텍 그리고 뭐 현대 BNG 스틸 같은 종목들이 있을 건데 지금 이제 세토피아도 이제부터는 좀 부각받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중국에서는 이제 자원의 무기화라고 저희가 보통 많이 부르는데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화했다. 뭐 이런 것처럼 결국은 중국도 히토류를 무기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무기화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수출을 금지한다든지 수출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물량을 통제하는 방식을 통해서 당연히 그 상대 국가들에게 조금 이제 압박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무역 분쟁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 히토류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분들은 작년 초에도 이제 비슷한 내용 흐름들이 계속 있어 왔었거든요.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히토류와 관련된 모멘텀은 단기간에 끝나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우리는 이제 2030년까지 뭐 친환경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내연기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이게 될 거고요. 발전 설비 또한 친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그 석유화학이죠. 석탄과 관련된 화석연료와 관련된 그런 이제 발전성도 좀 많이 줄여버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기차나 친환경 설비의 핵심이 되는 그 네오디뮴 자석에 대한 수요 자체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결국 이제 이러한 경향을 본다라고 하면 히토류 관련된 모멘텀 자체는 뭐 단기간에 끝날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세토피아가 이 네오디뮴 연구자석품을 생산업체 지분을 취득했다는 소식에 좀 급등세에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장 10%대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 투자자분들 현재 포트에 같이 따라잡아도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포트에 바로 따라잡기보다는 오늘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급등분을 바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은 좀 관망하는 시각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작년 4월에 있었던 전고점 부근까지 현재 도달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선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세가 나온다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가는 2,300원대 분할해서 매수하시기를 좀 보내드리는데요. 2,300원대면 지금 최근에 있었던 상승분이 도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대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이제 오늘 만들어진 고점이죠. 오늘 고점이 4월에 있었던 작년 4월에 있었던 전고점하고 비슷한 가격이기 때문에 목표가 3,000원 놓으시고요. 손절가는 이제 지금 최근에 있었던 상승분 이탈하는 가격입니다. 2,000원으로 정했는데요. 2,000원으로 정한 이유는 다소 조금 짧게 보이긴 하지만 이런 종목을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의 특성상 추세가 한번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재상승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 고려해서 손절가는 다소 좀 짧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급등세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 유지하시다가 조정 시 매수 관점 잡아주셨습니다. 2,3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요,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종목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이 종목들 오후 2시 기준으로 책정된 순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전선 앞서 이 외국인과 함께 전선 테마 강세와 또 네옴시티 관련주로 묶여있는 대한전선에 좀 매수를 좀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2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삼성중공업 이 기다리던 흑자 전환이라며 증권가 투자 의견을 조금 받고 있는데요. 또한 조선 테마까지 강
강세장에 조금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 삼성중공업도 강세장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또 은행주들 강세에 KB금융 오늘 4위로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고요. 또한 비철금속 관련주인 남선알미늄까지도 오늘 포트에 기관이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엔터테인먼트 이 미디어 콘텐츠 강세에 오늘 기관들이 또 함께 매수세 동참해주고 있고요. 또한 2차전지 소매 업체인 제이오까지도 오늘 기관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레고캠 바이오는 2023년 임상 예정 제약 바이오 테마와 또 외인들 이 테마 강세에 외인들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세 유입해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한 중국발 외자판호 발급 등 여러 이슈 때문에 웹툰이 좀 강세입니다. 웹툰 관련주 여기에 미스터 블루가 기관의 러브콜 받고 있습니다. 또한 라운텍까지도 오늘 5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이 수급 상황 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코스피에서 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정책적인 이런 이슈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정책적인 이슈가 이 회사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치를 좀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난 정권에서는 이제 원전에 대해서 탈원전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친원전, 탈탈원전 이렇게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탈원전을 하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죠. 원전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원자력 발전이라는 점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정책적인 지원이 있을 때 이 종목들의 가치가 조금 더 달라진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고리 원전과 관련해서도 수주를 맺은 상황이죠. 작년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생각보다 원전주들이 좋다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것이 원인이 뭐냐고 조금 생각을 해본다라면 말로는 지원을 해준다.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 투자자들에게 어필되는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었죠. 지금 실제로 수주도 지금 따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점 생각해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조금 더 개선세가 더 클 것이다 정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 국내에만 수주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폴란드에도 현재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정도 이제 재원 조달 합의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게 합의된다라고 하면 동계약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나올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이 회사의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있죠. 시장에서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은 생각보다는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이라는 것이 좋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은 시장 투자자들의 수급에 있어서는 관심을 끌어들이기가 조금 힘든데요. 대신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4대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그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풍력 발전입니다. 그 풍력 같은 경우에 4대 성장 산업이 가스터빈, 수소, 해상 풍력, SMR이 원자력이죠. 소형 모듈 원자로죠. 그중에서도 이제 해상 풍력과 관련한 사업들을 좀 하고 있다는 거 좀 중요한데요. 풍력 사업이 2005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제 탐라 해상 풍력, 서남해 해상 풍력이라든지 이런 최다 공급 실적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여기 작년 6월이었습니다. 작년 6월에 지멘스랑 이제 또 해상풍력에 대한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협력 MOU도 체결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생각해보고 여기에 이제 앞으로 누적 공급량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라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4대 성장 산업 그중에서 특히 지금 조금 더 가셔야 되는 것은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기존의 원자력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런 추가되는 사업들, 추가되는 모멘텀들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조금 짚어주셨는데 현재장 4거래 연속 상승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함께 포트에 담아도 좋을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죠. 근데 지금 가격대 정도가 상승폭이 최근으로 오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유는 정고점까지 다 왔기 때문입니다. 앞에 매물이 있으니까
매물을 돌파를 시도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정고점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정고점 돌파에서 실패를 한다라고 하면 17,000원대부터 분할 매수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우선 정고점까지 도달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정고점 가격이 18,500원으로 하고요. 손절가는 16,000원으로 하는데 16,000원은 이제 뭐 121선 이탈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손절하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관망세 좀 잡아주셨고요. 또한 17,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 또 목표가는 18,500원, 손절가는 16,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 좀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 오늘 라운텍을 조금 주목하고 있으면서 좀 매수하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우선 라운텍 같은 경우에 그 LCOS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고요.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LCD 기반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솔루션 전문 기업이거든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어디에 사용되느냐가 조금 더 중요하겠죠. 대표적인 것이 AR 기계입니다. AR 기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바로 눈앞에 대고 이제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한 화면이 좀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보는 좋은 화질의 화면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눈앞에 가까이 본다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정밀한 화면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애플에서 이제 마이크로 OLED죠. OLED 아이패드를 올해 출시한다는 얘기도 있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제 시장의 관심 자체가 조금 환기됐다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애플도 그렇고 여러 기업들에서 AR 글래스, 보통 XR 디바이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출시될 예정에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디바이스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그 기계에 들어가는 화면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고 하면 그만큼 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OLED 시장의 좋은 분위기라든지 생각해 보면 라운텍 같은 경우에 시장의 관심을 받는 것도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라운텍 이렇게 조금 이슈 살펴주셨는데요. 현재장 라운텍이 3거래일 만에 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1%대 낙폭 유지 중에 있는데 이럴 때 좀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매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네, 우선 오늘 종목들이 다 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제 정고점이죠. 정고점 부분으로 올라가면서 매물이 많기 때문에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고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조정받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망하되 8,800원에 이제 분할 매수 권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정고점 오버슈팅하는 가격이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가격 하단 이제 이탈하는 가격인 7,600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좀 더 관망하시다가 이 8,800원 선에서 분할 매수하시라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 11,000원, 손절가는 7,600원 선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외국인과 기관들 주목했다고 하고 있는 종목 살펴보셨다면 이제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확실한 이 투자 매매 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리는 찬스 종가 베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앤리서치 최준흥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이 공략주 조금 네네. 제시해 주시기 전에 앞서 출연해 주셨을 때 이제 공략주로 조금 밝혀주셨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워넷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대가 넘는 이 네네네. 고가 기준으로요. 수익률 자랑을 했는데 자, 이제 뭐 수익 실현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테지만 또 앞으로 계속 또 가지고 가실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접근 좀 해보고 싶으신 네네. 분들을 위해서 좀 첨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상 지금 고가 기준의 한 7%대권 정도의 좀 수익권을 유지는 해줬는데 여전히 제가 생각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쉬운 좀 수익률이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즉슨 지금부터는 꾸준하게 더 올라가 줄 수 있는 확률이 확실히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재무 같은 경우도 여건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면에 있어서는 지금 뭐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좀 매매가 들어와 준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오히려 관심도는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2차 전지 쪽이 지금 이틀 넘게 지금 조정세가 좀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네. 사실상 좀 조정세는 좀 강하게 나와주고는 있지만 오히려 이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배터리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올해까지 계속 좀 모멘텀이 꾸준히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쪽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수주 효과를 계속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가격이 아직도 좀 펌핑이 안 나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홀딩 관점을 좀 유지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3거래 연속 상승 중에 있는 파워넷입니다. 이제 꾸준히 더 상승 여력이 있겠다 이렇게 조금 잡아주셨고요. 자, 그 다음 좀 리뷰를 해볼 종목입니다. 21%나 급등을 했어요. 네네.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목표가를 달성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일단 이제 목표가는 달성은 해준 상황이고 네. 지금 이제 이틀간 좀 음봉 흐름으로 지금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다만 지금 뭐 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앞전에 좀 대금이 터져졌던 부분들이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좀 미비한 수준의 좀 대금이 나가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그 말은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저점은 높여 가줄 수는 있지만 계속 우상향을 해준다기보다는 올라가면서 조정도 주고 그리고 또 한 차례 좀 지지를 받아주고 또 다시 또 상승이 나와주는 그러한 좀 패턴으로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좀 저가권에서 잘 잡으셔가지고 여전히 좀 들고 가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는 좀 홀딩 관점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 한 차례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또 다시 좀 타점을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한 86,000원대 부근대까지 좀 접근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 부근에서 충분하게 분할 매수로 좀 1차 접근이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지금 외국인 기관 역시도 지금 물량이 전부 다 나가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좀 기타 법인이 3일 동안 계속 매수세로 좀 담아주고 있는 부분들로 봐서는 오히려 지금 미국에 대한 좀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주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좀 눌림목이 발생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한 차례 좀 신규 매수도 좀 가능하고 좀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꾸준히 좀 홀딩을 유지하셔도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좀 홀딩하는 전략도 제시해 주셨고 또 만일 수익 실현을 하셨던 분들은 8,6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 관점 이렇게 잡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뭐 오늘 장도 수익을 낼 만한 종목도 조금 많이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네. 섹터 힌트 한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완화요. 네. 경기 침체 뭐 가능성이다 이런 이야기만 줄줄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 네네네. 속에서 경기 완화는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일단 이제 경기 완화 부분들은 네. 우리가 이제 앞전에 좀 결과치를 전부 다 보고 나서 지금 이제 시장이 완화가 되고 있다, 경기가 완화가 되고 있다 하게 되면은 네. 늦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에서 하락 네. 영향이 굉장히 좀 컸던 섹터 부분들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주가는 먼저 반영을 해서 움직이거든요. 그쵸. 기대감을 먼저 싣기 네.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폭발적으로 한 차례 좀 확실성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주는 좀 스탠스로 가는데 일단 지금은 이제 우리가 경기 불안이 아니라 네. 경기 완화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경기 완화 섹터가 굉장히 좀 많죠. 그중에서 좀 경기 민감주에 좀 속해 있는 기업 중 하나인 좀 철강 섹터를 지금은 좀 볼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증시나 주식은 다 주가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현재 뭐 경기 침체 이야기 조금 많이 합니다만 또 경기 침체가 조금 사그라들면 경기 완화가 조금 나타나겠다 말씀해 주시면서 이 부분에 먼저 선 반영을 좀 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 네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경기 민감주로 철강주 관련 이렇게 해서 조금 잡아주셨는데 철강주는 또 어떤 포인트를 좀 잡으면서 접근해야 될까요? 사실상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중국을 좀 빼먹을 수가 없겠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항공 수요도 인바운드가 굉장히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오히려 지금 3월보다 4월, 5월의
인바운드 수요 증가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는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중국에 대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주고 있다는 그렇죠. 부분들이거든요. 네. 네, 사실상 이제 중국에 대한 효과 부분들이 지금 섹터에 좀 강하게 좀 기대감이 실리지 않는 모습들은 오히려 지금 전체적으로 소외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먼저 담을 수 있는 게 기술주 중심입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술주 쪽으로 어느 정도 수급이 지금 몰려 있는 모습이다 보니 오히려 지금 경기 민감 섹터가 조금은 약한 모습이긴 한데 지금 경기 민감 섹터의 좀 산업군을 전부 다 모니터링을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각 종목군들이 하나둘씩 지금 바닥을 다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말은즉슨 이제 한 차례 시세를 내주기 직전 구간까지 지금 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예, 결국엔 철강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효과가 올해 한 1, 2분기 정도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효과 모멘텀이 나타나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철강 같은 경우도 우리가 꾸준하게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철강이나 조선 같은 섹터 같은 경우는 황금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네. 황금 사이클 같은 경우 한 번 사이클, 산업의 사이클을 타게 되면은 길면 한 1년, 2년까지도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좀 탑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하기에 있어서는 철강이나 조선 같은 섹터가 또 더할 나위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경기 민감주로 속해 있는 철강주 이렇게 조금 제시해 주셨는데 철강하면 중국 시장이다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서 중국 시장 호전세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섹터로 철강주 꼽아 주셨습니다. 뭐 철강과 조선, 황금 사이클을 조금 탈 네네. 만한 섹터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해지는 게 조선 섹터 말고 왜 철강주를 오늘장 좀 꼽아 주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제 시세를 좀 단기간에 접근을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가치 투자로서는 두 섹터가 굉장히 좀 추천을 해드리고는 싶지만 네. 오히려 지금 두 섹터 내에서 시세를 좀 분출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큰 것은 현재로서는 좀 철강이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좀 개인 투자자 좀 맞춤에 있어서는 좀 철강 쪽이 좀 충분하게 단기 스윙으로도 좀 접근하기가 네. 좀 매우 유용한 그런 좀 산업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세 분출 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날 것 같다 그러면서 조선보다는 철강주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철강 섹터 내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네. 탑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오늘 시장 오후에 시장 지수를 좀 끌었던 그룹주거든요. 네.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포스코 그룹주. 네, 포스코 그룹주 네. 내에서 포스코 스틸리온을 아. 네, 오늘은 좀 공략적으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딱 들어도 철강 관련 주. 네, 네, 그렇죠. 네. 네, 사실상 오늘 제가 오전부터 이게 준비를 했던 종목인데 오후에 방송 오면서 보니까 네. 시세가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네네. 그런데 지금 시세 부분들도 오히려 좀 충분하게 시세가 좀 덜 나와준 부분입니다. 아. 그렇다는 것은 충분하게 매수 관점을 잡으셔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전에 지금 대금이 들어간 부분들은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 대금 이후에 주가 눌림이 한 차례 좀 나오면서 저가권에서 좀 보합권을 유지를 해줬거든요. 다만 그 부분에서 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이 현저히 나간 모습이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물량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전 산업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좀 불안 요소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다만 반대로 지금 자동차 산업이 꾸준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철강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를 해줄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포스코 스틸리온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 그룹주 전체적인 자회사들이 뭐 하나가 지금 실적이 좋거나 성장성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지금 자회사들이 하나하나씩 전부 다 신사업 트랙으로 지금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캐파는 꾸준하게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효과도 분명하게 좀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관점을 좀 본다고 하게 되면은 네. 철강 같은 경우는 좀 그룹주 쪽에 좀 속해 있는 그런 좀 개별 종목을 접근을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려서 네. 포스코 스틸리온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 이 자회사의 자동차 수주 움직임에 따라서 또 철강도 네네. 함께 좀 움직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포스코 스틸리온 좀 자세하게 어떤 사업군을 조금 영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철강주들은 하나같이 거진 다 똑같아요. 내연 강판이라든지 뭐 아연 강판이라든지 좀 강판 쪽에 대한 좀 주력을 두고 있는 것도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네. 근데 강판에 대한 수요가 중국 쪽이 어느 정도 효과가 없을 때 그때 당시에도 철강 강판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크게 좀 타격을 받지 않았던 기업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전에 황금 사이클 한번 탔던 전에 수주 잔고를 좀 많이 확보를 했던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카지노로 좀 비롯을 하게 되면 좀 파라다이스 같은 기업이죠. 파라다이스가 네. 수주 잔고를 확대를 좀 많이 했다 보니 코로나 때 영향이 좀 덜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으로 좀 같이 봐주시면은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건설 투자도 갈수록 회복세가 나타나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국에서도 인프라 투자 부분들이 지금 유효한 상황이고요. 그 이제 러우 전쟁 같은 경우가 또 하나의 좀 핵심 포인트가 또 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전쟁이 굉장히 좀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다만 최근에 좀 이슈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은 전쟁에 대한 휴전의 가능성도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막대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철강 수요 부분들도 당연히 좀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수요 증가가 꾸준하게 좀 나타나줄 수가 있고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결국엔 실적이랑 연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주가도 결국에는 좀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전략입니다. 네네.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 오늘 좀 시세가 오후 들어서 좀 급등이 나와주긴 했는데 네. 여전히 지금 가격에서 종가가 좀 마무리되는 형성 가격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좀 급등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목표가를 제가 48,000원으로 일단 좀 잡아서 제시를 하려고 했는데 네네. 지금 같은 추세 흐름에 대금같이 지금같이 좀 대금이 터져준다고 하게 되면은 네네. 5만 한 6천원대까지도 충분하게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제 48,000원 밴드에서 5만 네. 6천원대까지 충분히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신 다음에 네네. 추후에도 지지를 정확하게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좀 바라보시면 되실 것 같고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3만 5천원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포스코 스틸리온 목표가는 48,000원에서 56,000원 선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 35,000원 이렇게 꼽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동시 호가 구간 체크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 시장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시면요. 코스피는 0.39%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2,571선에 마감 예상되고요. 오늘 코스닥 900선 돌파를 했습니다. 1.13% 견조한 흐름 속에 904선으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 시장 오늘도 상승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팀장님 오늘 장은요 좀 여러 가지 테마들이 조금 동시다발적으로 강세를 조금 일으켰습니다. 네네. 특히나 이 뭐 뉴스를 찾아보다 보면요, 엔터, 음원, 음반, 이 엔터주 1분기 실적 호조 이걸 네네. 좀 전망하면서 좀 강세인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K 컨텐츠는 지금 시기에서 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인바운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은 네. 결국엔 콘텐츠 공급 수요도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급 수요 부분들이 좀 증가를 해주게 되면은 게임 업체들한테도 당연히 수혜 부분들이고 그리고 콘텐츠 업체들 그리고 엔터 사업 같이 하는 좀 엔터사들한테도 굉장히 좀 수혜가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좀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좀 작은 나라에서도 오히려 지금 글로벌 좀 아티스트가 좀 1위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엔터사들 역시 그 전에 좀 실적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수주잔고를 확보를 해둔 상태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도 오히려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네. 지금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에 대한 인바운드 효과를 충분하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네. 오히려 이제 코로나 엔데믹 현상으로 좀 지나오면서 오히려 좀 컨텐츠 수요 그리고 콘서트 수요도 계속 좀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오히려 지금 엔터사들 같은 경우가 좀 추가적인 좀 가격 상승이 나와주는 좀 주된 요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고 오늘장 또 이 바이오 관련주들도 좀 강세입니다. 특히나 이 신라젠 관련해서는요, 뭐 임상 일상 시험 계획 승인 소식도 있는데 신라젠은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 좀 상승폭이 나와준 부분들은 일단 박셀바이오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맞네요. 하거든요. 네네. 네, 박셀바이오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신라젠에서 지금 항암제 관련 고령암 관련해서 네. 치료제가 국내에서 좀 일상 승인 허가가 지금 떨어졌다라는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오늘 또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가 거래를 다시 좀 재개를 한 지 그렇게 좀 오래가 되지가 않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개 당시에도 급락세가 계속 좀 나와줬던 부분들이 네. 앞전에 좀 오랜 기간 물려있던 좀 개인 투자자들의 좀 물량이 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접근 부분들이 있어서 가장 좀 핵심 포인트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파이프라인입니다. 네. 기업이 파이프라인을 얼마나 갖추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실적 성장성이라든지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 바이오 기업들이 우리가
우리가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네네. 수주 잔고가 그렇게 강한 기업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임상을 하나 들어갈 때마다 막대하게 좀 투자금이 들어간다든지 네. 그런데 결국에는 수주 잔고가 없다 보면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좀 증자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좀 접근은 우리가 좀 제한적인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셀트리온 제약을 이전에도 좀 추천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어허. 일단 신라젠 같은 경우도 파이프라인이 셀트리온 제약 좀 못지않게 굉장히 좀 좋은 기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이미 좀 치료제 3개가 지금 임상 허가 부분들을 밟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해줄 만한 좀 재료 모멘텀은 충분하게 좀 많이 남아 있다. 다만 이 시기가 빠르게 다가올지 혹은 조금 더 지연이 될지는 좀 더 주가 흐름을 봐야겠지만 네. 오늘의 좀 수급면은 다소 좀 유의 있게 좀 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엔터주들 강세 그리고 또 신라젠과 더불어서 최근 좀 명형 항암제들의 흐름까지도 이렇게 좀 살펴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강세 조금 이어갔던 섹터들은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마감 이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오늘도 상승 여력을 좀 받아서 상승 마감 이렇게 한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은 마감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도 성공 투자 전략 좀 원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저희 출연해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이제 얼마 전 코스피 2,500선 돌파에 이어서 코스닥도 900선 탈환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공략할 섹터는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자, 신한금융센터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바이오 순환매에 주목하라라는 말씀해 주셨고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님 이제는 전기차에 이어 충전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헬멧스타 김시은 팀장님은 엔터주 주목해봐라 말씀해 주신 듯한데요. 자, 팀장님 앞서는 엔터주도 조금 살펴주셨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뭐 바이오 순환매 아니면 충전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저는 후자 쪽에 조금 더 표를 좀 많이 주고 싶거든요. 충전소요? 네. 충전소 부분들이 좀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대형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분명히 좀 해줘야만이 바이오 좀 순환매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네네. 사실상 아직까지는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단기간에 좀 상승폭이 좀 컸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정폭이 나와주게 되면은 오히려 오늘같이 아마케어 관련된 이슈가 없다고 하게 되면 바이오 네. 기업들도 한 차례 기대감이 꺾이면서 좀 주가 낙폭이 좀 나올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지금 충전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커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충전소 인프라가 굉장히 좀 적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는 늘어나는데 우리가 충전을 해야만 전기차 부분들이 있어서 활성화를 좀 노려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충전소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현재 차량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적은 수치거든요. 그 말은 즉슨 지금 앞으로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M&A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전소 쪽에서 좀 많이 나와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관점에서는 저는 좀 충전소 쪽도 지금은 좀 집중을 해보셔도 네.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기차에 이어서 충전소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팀장님이 보고 계시는 다음 주 공략 섹터는 뭘까요? 저는 이제 다음 공략 섹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소외주 쪽에 좀 중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가 좀 방산 기업을 방산, 좀 네. 방산 관련주를 오. 지금은 좀 봐야 될 시기이지 않을까. 오.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이라고 하게 되면 작년 후반기에 굉장히 좀 강했죠. 그쵸. 네, 그 부분들 이제 수출이 좀 역대 최고치로 좀 나와주다 보니까 방산 쪽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이 주가에 계속적으로 좀 훈풍이 불러왔던 부분들인데 네. 일단 올해도 저는 좀 수출 부분들은 작년 대비해서는 더욱더 수치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한국 무기라든지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좀 국산화 무기 부분들이 각국에서 지금 인기가 많은 부분들은 가성비 부분들입니다. 오. 근데 가성비 부분들이 월등히 뛰어나다 보니까 성능 면에 있어서도 오히려 지금 미국의 지금 무기 수치보다도 오히려 네. 한 80%에서 90% 정도의 성능이 거의 비교하거든요. 대등하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도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로 각국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결국엔 가성비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중점을 두고 있는 국산화 무기 같은 경우가 오히려 각국에서 수요를 꾸준하게 좀 증가를 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일단 이제 방산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선별적인 접근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수출 계약 부분들이 바로 실적에 찍혀지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이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주잔고 부분들이 확보가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수주잔고가 좀 마땅히 좀 확실하게 좀 확대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우리가 좀 충분하게 관심을 가져볼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이제 방산 기업들이 여기서 조금 더 급등 여력이라든지 추가적인 성장 요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완제품 위주로만 지금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를 전부 다 만든 상황에서 외국 쪽으로 좀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완제품 부분들을 수출을 한다기보다 오히려 이제 다방면으로 좀 기술력 부분들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소형 제품들이라든지 네. 완제품 전에 만들어진 그런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수출 여력이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파워풀한 좀 재무 실적은 충분하게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리플랜싱 관련해가지고 오히려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해야 되긴 하지만 일단은 실적 부분들은 분명히 찍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네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산 같은 기업은 지금 재무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충분히 투자 관점으로 잡으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최근 보도가 좀 있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미 보잉 항공방산 CEO와 좀 만나서 항공우주방산 협력을 좀 강화한다. 네네. 이런 조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완제품보다도 기술력을 수출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루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기업들 측면에서 이 기술력 부분들을 전이시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상 지금 방산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국내에서도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높아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우리 기술력이 이렇게 좀 수출이 되다 보면은 그 부분들이 좀 비방해가지고 어느 정도 다른 기업들도 모방을 해서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조금 조심스럽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이제 완제품 무기에 있어서 수출력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준다는 부분들은 이미 무기를 만들기까지의 어느 정도 레파토리 부분들 전부 다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네. 근데 이 부분들을 당연히 외국에서는 요청은 하겠지만 네. 이 부분들을 국내에서 받아들일지는 좀 약간 미지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도 결국에는 기대감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바로 잡혀버리면은 방산 쪽에 대한 우리가 좀 수급 사이클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지금 우주항공 산업도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산업이죠. 최근에 또 테슬라 쪽에서도 있어가지고 우주항공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쪽에 대한 손을 놓지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우주 쪽에 대한 손을 놓지 못하지만 이 앞전보다 우주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게 굉장히 좀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은 일론 머스크 부분들이 지금 말을 하고 나서 네. 행동까지가 거의 없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작용을 해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대형 이슈가 나온다고 해도 그만큼 수급 사이클이 좀 단기적으로 좀 돌아주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이제 AP 위성도 굉장히 좀 급등 여력을 좀 많이 보여준 상황이고요. 네. 다만 지금 이제 우주항공이라든지 방산 쪽은 우리가 거짓없는 성장성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네. 산업군이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시세를 좀 많이 내준 산업군보다는 오히려 좀 소외가 되어 있는 섹터 산업군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살짝은 소외된 종목이다, 뭐 섹터다 말씀해 주시면서 방산주 이렇게 조금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다음 주도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조금 앞두고 네네네.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해서 또 우주 항공 산업 이 섹터들도 좀 움직일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우주항공이 다음 주에 움직이기에는 조금 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테슬라 실적 네, 뭐 그렇죠. 무관해서요. 네. 일단 지금 테슬라가 실적이 그 전보다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네네네. 수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론 머스크 측면, 테슬라 측면에서도 최근에 지금 LFP 배터리 관련된 강세 이슈를 계속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이미 인기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네. 인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가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가 지금 어느 정도 점유율을 빠르게 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테슬라 같은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그 이후에 계속 LFP 배터리라든지 뭐 테슬라 Y 모델, P 모델 관련해가지고 네네. 가격을 인하한다든지 이런 이슈가 꾸준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오히려 완성차 업체들도 분명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겠지만 네. 여전히 부품주 쪽은 충분히 바라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부품주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완성차 업체들 대비해서는 수요 부분들 그리고 실적 네. 부분들이 충분히 증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다음 주는 좀 자동차 섹터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일 리서치 최진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장은 뉴욕 증시가 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가 기분 좋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바이오, 엔터, 은행주들 골고루 상승 흐름을 보였던 오늘장이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